안녕하세요, 병맛입니다. 이번에는 제 Q&A에 댓글을 달아주신 박광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우선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정답은 없다. 세상을 좀 더 살아가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스티브 잡스를 존경해요라고 S사 면접에 가서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이 녀석은 평소에 혁신적인 인물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 사람은 S사 면접인 걸 모르나? 왜 굳이 라이벌인 회사의 CEO를 존경한다고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두 번째, 데이터나 정보, 의견을 들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에 맞게 가공하거나 본인 생각과 다른 점을 걸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즉, 제가 말하는 게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 입장에서 거를 건 거르고 가공할 건 가공하여서 본인에게 맞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반도체 공정 실습을 해보셨다고 했는데 자소서에 어떤 점을 강조해서 써야 할까요? 그냥 제 입장에서 저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대학교 팹 안에서 어떤 공정을 경험해봤는데, 여기서 어떤 공정은 본인이 경험해본 공정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장비들을 겉으로 봤을 땐 잘 몰랐는데 설비 커버를 열어보니 안에 그 수많은 보드와 PC, PLC, 케이블, 튜브 등이 있었다. 이 많은 부품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런 설비가 만들어지고 동작을 할까 궁금했다. 이런 식으로 쓰신 다음에, 그리고 그리고 설비가 에러를 발생시킬 때 그 많은 시퀀스 중에 문제가 있는 시퀀스에 대한 내용으로 에러 메시지를 발생시키는 것도 신기하고 궁금했다. 대상은 다르지만 설비 엔지니어를 보니 마치 의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관리자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설비 엔지니어는 기계를 고치는 의사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의사와 비교하면 좋겠죠. 의사는 환자가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면 그것에 대해 증상을 물어보고 진료를 하듯이 설비 엔지니어도 설비가 어디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에러 메시지를 띄우면 가서 센서가 문제인지 케이블이 문제인지 아니면 오동작인지 등등 진단을 하여서 조치를 하는 게 좀 의사와 비슷해 보였다. 그동안 배웠던 전공들을 살려서 실제로 기계를 고치는 닥터처럼 깊이 파고들어서 어떤 설비도 제 손을 거치면 깔끔하게 문제를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두 번째, 설비 엔지니어가 현직에서 많이 쓰는 용어를 알고 싶습니다.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신 건데, 근데 이거는 실제로 다 사업장마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말씀드릴 만한 게 딱히 없어요, 진짜. 그래서 공통적으로 제가 진짜 몇 개 뽑아본 게 MTBI, BOB, WOW, PM, BM, CM, KPI 이 정도는 정말 어떤 사업장에서든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일했던 곳에서 사용하던 그런 약자들을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회사 보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설비 엔지니어의 세세한 하루 일과. 우선 신입사원 때는 맨날 배워야 되니까 선배들 쫓아다니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신입사원은 제외하고 한 2년차에서 5년차 그 정도 어느 정도 적응됐을 때 일상적 일과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설비 엔지니어는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교대 2-30분 전에 도착을 해서 라인에 입실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전조 인원들에게 인폼을 받아요. 보통 자기 레벨에 맞는 사람한테 받아요. 예를 들면 신입사원이 할 일을 받아야 되니까 신입사원한테 인폼을 받고, 리더는 리더한테 이런 식으로 본인 레벨에 맞는 사람한테 인폼을 받고, 인폼이 완료되면은 미팅을 진행해요. 오늘 급히 할 일이나 아니면 그날의 이슈, 예를 들면은 어디서 보안 사고가 터졌다, 이렇게 해서 보안 사고가 났으니 너희들 주의해라 이런 거다, 아니면 환경 안전 사고가 터졌다, 이렇게 안전 사고가 터졌으니 니네 조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때도 있고요. 그런 이슈를 전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전달 사항을 많이 진행해요. 보통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미팅 완료되면은 이제 정비가 엄청 급하지가 않으면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대충 중요한 메일만 빨리 읽어봐요. 네, 정비를 봐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메일만 빨리 읽어봅니다. 그리고 메일을 훑어보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알아서 할 일이에요. 보통 막내들은 단순 교체 작업 같은 걸 많이 진행하고요. 그 외에는 앉아서 전산 업무 보다가 짬순으로 에러가 발생하면은 설비에 가서 정비를 봐요. 보통 정비가 많아서 다들 앉아서 한가하게 전산 업무를 보는 일이 예전처럼은 많지가 않지만 그래도 아예 없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반반으로 나눠서 식교대를 진행해요. 예를 들어서 4명의 엔지니어가 있으면 2명이 먼저 식사를 하러 가고 1시간 후에 나머지 2명이 또 교대로 식사를 하러 가요. 식사 시간 후에 역시나 하던 일 자율적으로 진행하다가 끝나기 30분 정도 전이 되면은 다음 조가 들어오고 그 조한테 인폼을 주고 그날 한 일 인폼일지 쓰고 퇴근하면 됩니다. 즉 본인이 하던 일을 끝내지 못했더라도 다음 주에 넘겨주고 퇴근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가 끝나고 계속해서 하루하루가 반복이 돼요. 하지만 설비 교육도 있고 부품 교육도 있고 이런저런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설비가 고장났을 시 설비 엔지니어로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지. 우선 에러가 발생하면 해당 에러가 어디에서 발생한 건지, 또 어떤 로직을 만족하지 못해서 발생한 건지, 기계적인 건지 소프트적인 건지, 부품을 교체할 만큼 중요한 부분인지, 아니면은 기구부를 꼭 건드려야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오동작은 아닌지, 설비 UI만 건드려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합니다. 즉 정비를 많이 하다 보면은 경험이 쌓여가지고 본인만의 플로우 차트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하면 되고요. 다섯 번째, 같은 공정에도 다른 메이커 장비가 사용되는데 뭐가 다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결과 빼고 다 달라요. 이제 설비 UI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폰과 애플 폰을 예를 들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결과물을 뽑아내는 것 같지만 생김새부터 UI까지 다 다르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웨이퍼를 부시는 설비가 있다고 쳐요. 근데 A사의 설비는 망치로 한 개씩 부셔서 뭐 1분에 10개를 부시고 B사의 설비는 톱으로 동시에 10개씩 부셔서 1분에 15개를 부시고 뭐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하는 일은 같으나 설비 시퀀스부터 UI까지 전부 달라요. 거의 다른 설비라고 보면 되긴 하는데 기술이 비슷한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설비라도 같은 공정의 설비면 그 설비의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감을 잡는 건 좀 더 빨라지죠. 어쨌든 거의 다른 설비라고 보면 됩니다. 여섯 번째, 취업 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우선 저는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군대에서 철이 들었고 완전히 개과천선을 해서 공부를 시작했고 제 전공인 전자, 그 중에서 한국에서 최고의 전자 관련된 회사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취직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인생 전체를 스토리텔링해서 자기소개를 썼었고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원래 대충대충 살았었는데 그러던 저에게 이제 전역하고 나서 가장 열심히 살았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뭐 어떤 내용도 질문을 하면 자신이 있었어요. 사태에 대해서는 고졸 전문대졸용은 대졸용과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크게 조언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시중에 파는 책 몇 권 사서 풀어봤었어요. 그리고 면접은 면접 관련된 책 몇 권 읽고 항상 거울을 보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연습을 했었고 또 말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면접 볼 때 회사에서 샌드위치를 줬었는데 어떤 책에서 입냄새 날 수도 있으니까 음식은 최대한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었었는데 실제로 면접을 그렇게 가까이서 보진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서 제가 자소서에 쓴 내용에 대해서 모두 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고요. 지금 와서 떨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면접할 때에는 우선 무조건 다 할 수 있다고 하세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만약 면접관이 정비를 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설비 엔지니어가 하고 싶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도 뭐 어차피 진짜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뭐 제가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은 죽는 일은 없기 때문에 전 설비 엔지니어가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뭐 교대 근무를 하면은 주말도 없고 명절에도 못 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막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저희 집은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명절에는 꼭 쉬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조금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어차피 취업하러 온 거면은 실제로 이런저런 사정이 있더라도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취업부터 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만약에 진짜 본인이 명절에 못 쉰다고 하면은 뭐 리더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뭐 그날에 뭐 다 연차를 쓰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 후로 조율을 하는 게 낫지. 어차피 취업하러 온 건데 굳이 거기서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봤자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면접에서는 무조건 저는 다 할 수 있고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말만 해야 돼요. 네, 이상으로 박광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